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위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 최고의 크게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다가구 주택 중 한 개 호실을 임대차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일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6억 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동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임대차 계약 중개 당시 피고일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 임대인 구도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일은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가액이 18억 5천만 원 상당이므로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에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까지 더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의 경매 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결과 원고보다 선순위의 임차인들이 갖는 임대차 보증금 총액은 6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위 다가구 주택은 감정평가액 15억 157만 4,800원보다 낮은 12억 1,300만 원에 매각되어 원고는 그 배당 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 배당 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관련 대법원 법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 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동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일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 기본은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총 6억 원이십니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금액조차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총액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자로서는 서로 임대인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일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 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 및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중개업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